자, 우리 활용 마저 좀 끝장을 내보도록 해봐요. 자, 야른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진짜. 네. 그게 그 상윤회 반 애들이 자꾸 하는 짓거리라 나한테 맨날 혼나거든요. 아, 제발 좀 열렸구나. 나루가 뭐예요? 몰라. 뭐 그냥 뭐 약간 신나는 건 그 의성어 같은 거예요. 감탄사. 자, 물어볼 거 없어요, 진짜? 진짜 없어요? 숙제는 하셨어요? 어떻게? 말을 하네. 원래 말 안 하잖아. 어? 야, 역시 세영이 멋있어. 이런 철저한 감시 바람직한데. 어? 팀장이 사람 여기까지는 했잖아, 그래도. 근데 대충 하긴 했다. 그래도 조금 잘하자, 이제. 발전했어. 세영이 멋있어. 역시 보스 같아. 넌 했지? 지난번 했다 그랬지? 은지네. 너도 우리 지우야, 다음, 잠깐만. 세영이 옆이 정말 명당인 것 같은데. 세영이 옆이 정말 명당인 것 같은데. 이놈을 지금 저기 민우를 갖다 세영이 옆자리 앉혀갈까? 네가 일로. 왜요? 반 정도 안 했다고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잠깐만, 내가 그동안 내신이라서 너희들 반 조금 여유를 봐주긴 했는데. 네, 확인 7번이요? 모자외사 문제.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미 풀거나 아는 사람들은 뭐 새로울 게 없고, 아닌 친구들은 잠깐 후드 입어주세요. 감기 걸려요. 그럼 나 이거 좀 냉방 좀 약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더운 게 차라리 나아요. 감기 잘못 걸리면. 춥다니까 끌게요. 자, 어느 모자 회사에서 새로 만든 두 종류의 모자의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정가가 정해졌답니다. 그때 말했던 것처럼 정가라는 건 판매가입니다. 판매가라는 건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만들어지겠죠? 자, 두 모자의 원가의 차는 3,000원이랍니다. 정가의 합은 18,000원이랍니다. 자, 일단 종류가 두 종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자가 두 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가 차의 정가 합 이렇게 단서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필요한 문자를 갖다 설립하셔야겠죠. 자, 이걸 질문하신 분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자가 몇 개 필요할 것 같을까?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는 문자가 필요할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두 개는? 정확하게, 근데 우리가 문자 설정할 땐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무슨 개수인지 가격인지 등등등. 모자의 원가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두 종류니까 뭐 A라고 할게요. 이건 A 모자, 원가. 그럼 B 모자의 원가는 B라고 놔도 괜찮을까요? 자, 물론 이것은 각각 가격을 얘기할 겁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원가의 차이가 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누가 더 비싼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누굴 더 비싸다고 우리가 의미로 정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A가 B보다 더 비싸다고 일단 정해놓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단서는 우리가 어떻게 식 나타낼까요? 네. 이 하나하나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정밀하게 하셔야 돼요. 원가 차니까 이 그냥 차입니다. 그러니까 A 빼기 B가 3,00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정가의 합이 18,000원이다. 이걸 좀 생각하셔야겠죠? 그럼 자 A 모자의 정가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잘 모르죠? 어떻게 될까요?
자, 벌써 대기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제서야 깜짝 놀라 생각하는 건 너무 늦었죠. 지금 내가 시키던 시키지 않던 이 순간만큼은 같이 이걸 갖다 생각하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A 모자의 정가는요? 어떻게 표현하죠? 땡. 어떻게 되죠? 잘했습니다. 저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20% 증가시킨 거니까 100분의 120. A1의 100분의 120. 120%가 정가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공부를 하더라도 이 순간에 머리를 같이 굴리면서 하는 사람은 훨씬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냥 구경하듯이 있다가 질문하면 그제서야 떠올리겠다라면은 머리가 그냥 천천히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A의 정가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정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했습니다. 100분의 120B. 그게 얼마래요? 네, 18,000. 그럼 A와 B에 대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성립을 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A, B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식은 조금 지저분하니까 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얘 같은 경우는 공 하나씩만 없앨게요. 10분의 12, 10분의 12, 공항, 이건 뭐 없앨 필요 없죠? 이건 그냥 약분한 거니까. 아, 네. 뭐, 정리 좀 합시다. 뭐 곱하는 게 좋을까요? 약분 먼저 하고 할까요? 약분 먼저 합시다. 자, 그럼 이건 5분의 6이 될까요? 안 될까요? 5분의 6이 되니까 그냥 5만 곱해줄게요. 그러면 6A 더하기 6B가 5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9만 원. 자, 원래 지우가 계산은 빨라요. 지난번에 좀 어디가 잘 에러가 났지만 지금 원래대로 찾은 것 같아요. 그럼 자, 이거 6으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잘했어요. 자, 이게 최종 정리된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 갖다 연립하면 되는데 딱 봐도 뭐예요? 조져야겠죠. 조지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겠죠? 2A가 네, 18,000. 아이, 잘했어요. A가 얼마예요? 9,000이죠. 이건 좀 아닌데. 지난번부터 세영이란 친구는 옆에 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미안해. 내가 낚였어. 왜냐면 내가 뭔 생각했냐면, 지난 시간부터 세영이를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슨 뭐 30% 증가시켰다고 하니까 무슨 뭐 70%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이런 친구 옆에 쓰면 되게 좋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친구 옆에 있으면 뭐가 떡고물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A가 9,000원. 그럼 B가 얼마가 될까요? 아, 얼마나 잘 지내세요? 자, 6,000원, 3,000원이 된다. 자, 근데 아직 이걸로 쓰면 될까요? 더 저렴한 모자의 정가니까 일단 저렴한 모자는 누구예요? A예요, B예요? B가 정가가 원가가 더 싸고 근데 우리는 그것의 정가를 구해야 되니까 100분의 120B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그럼 얼마가 될까요? 아, 7,200. 갑자기 1,700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네? 7,200. 니네 잠깐만, 니네 암만 생각해도 지금 방정식을 배우는 게 맞는 거냐? 7,200이라 맞죠? 됐습니까? 왜냐면 20%가 1,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가 추가된 거니까 7,200. 이게 답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요. 니들 이거 풀었다며. 풀어서 맞은 사람도 있는 거죠? 너 맞은 거 맞아? 아까 뭐 1,300이라고 그러지 않나? 뭐 그러지 않은 거. 아, 그래요? 국어 발음을 좀 잘 못하는 거예요? 지민이 맞았죠? 저런. 어느 게 틀렸어요? 식을 못 세웠어? 아니면 계산이 실수했어요? 아, 계산이 늘 어려워요? 민우 알겠어요? 오케이. 왜요? 네, 100에 집 있잖아요. 네. 근데 1.2로 간다고요? 굳이 왜요? 저는 이게 편했어가지고 소스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세요. 괜찮아요. 말리지 않아요. 뜨거운 사랑 안 말릴게요. 근건이 사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맞네. 이 사람 사귀는 거. 나 몰라. 저는 밖에 보고 있어. 진짜 아니야. 진짜 알려주세요. 야, 나도 소문 들고 있어. 왜? 나는 대도 그래서 대도 모르는 애들이 기록부는 다 심세영까지 했는데. 심지어 심세영인데 선생님이 힘만 세영이라고 심지어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누가? 왜 힘만 세? 세영이가 얼마나 씨름으로 남자애들 다 이겨. 내가 월급도 줬어 나랑. 세영아, 다음부터 걔두 손을 했는데 되겠어. 다음부터 좀 져주도록 해. 이미지 관리 상에 좀 져주고 그래. 월급이 얘기했거든. 정리할 필요 없죠? 네, 이렇게 푼 거 맞죠? 좋아, 잘했어요. 누가요? 사실 내가 얘기한 바 있지만 언젠가 세영이랑 80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선생님이랑 정정이랑 하면 그 나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운동 좀 더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뭐 근데 솔직히 약간 압박감이 들어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김민재 너 너무 꿀 빨아. 나랑 이 팀에 있을 때도 너무 꿀 빨았고 여기 팀 있을 때도 너 너무 꿀 빨아. 너는 현석이랑 같은 팀을 해야 돼. 자, 아니야. 지금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 금방 늘 수 있어. 자, 아픈 손가락은 또 그냥 장난이라는 거는 거지. 여러분 머리 나쁘진 않으니까 제발 열심히 좀 해라. 네? 너무 그러지 마요. 자, 다음 몇 번이죠? 더 있어요? 나 나가도 돼요? 자, 그러면 활용해서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활용해서 본격적인 거는 시간거리 속력과 농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머리.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상황이에요. 1번 문제 보이시죠? 자, 문제를 보면 집에서 10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공원이 더럽게 멀죠. 10km 떨어졌으면 공원을 왜 가? 그냥 가지 말아야지. 네. 처음에는 시속 6km를 이게 뛰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뛰다. 네. 뛰는 거죠. 자동차를 뛰나요? 너 한글 어디서 배웠어? 자, 시속 6km로 뛰어서 가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4km로 걸었대요. 그러니까 네? 사람 이름이야 진짜. 어떻게 하지? 뭐 국어를 가르쳐 주려 어떻게 하려? 성이 자고 이름이 동차예요? 뛰어간다고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야. 여기 기침하고 지금 저기는 뭐 국어를 못 하고 있고 지금 얘들아, 너 뭐 살에 들렸어? 물 마시고 올래? 물이라도 마시고 올래? 왜 그만해 갑자기 재채기 이렇게. 잠깐만 나 수업 좀 하면 안 될까? 되게 귀여워. 자, 그거 재채기 멈추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약을 먹어요. 숨을 5분만 참으시면 돼요. 아니 어떻든 멈추긴 하잖아요. 멈추고 있던데. 자. 알았어요. 알았다고. 감기면 마스크 써야 될 거 아니야. 야, 감기도 안 하고 지금 콜록콜록 지금. 아니, 지금 막 나한테 뿜어대고 있어, 지금. 자. 내가 저기 작은 선풍기를 갖고 왔어야 됐어, 핸디 선풍기를. 나 집에 있는데 핸디 선풍기 손 드는 거 있잖아. 이걸 틀고 내가 막 쉴드를 쳤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 문제 하실 때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와요. 2학년 때 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참고로 이제 이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예요. 즉 오늘 여러분 다음 타임 때 이놈들 이제 바로 시킬 거거든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엔 6km를 뛰다가 힘들어서 4km로 걸어가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 풀 때는 여러분도 이미 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그림 그려서 안 했어? 그래서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공원이지. 자, 몇 킬로래?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상황을 갖다가 단순하게 일단 이렇게 써. 왜냐하면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방식을 갖다가 어떻게 풀지 떠올릴 때 굳이 그 시간 동안 딱히 할 거 없으니까 그리면서 이렇게 보면 손이 정리해주면서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조금 더 접근이 시작되게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다음 거 하느냐? 분명히 여기는 두 가지 구간이 있어. 뛴 구간, 걸은 구간. 그쵸? 그거 갖다가 구분해 주세요. 여기는 뛰었어. 뛴 구간이고 여기는 걸은 구간이야. 자, 얼마인지 몰라. 거리를 몰라. 그래서 문제가 뛰어간 거리가 얼마고 걸어간 거리가 얼마인지 묻고 있지. 맞지? 그럼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을게. 단위 뭘로 할까? 그렇지. 왜냐하면 킬로미터가 거리 단위니까.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거 알겠어? 한 번에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문제 풀게. 자, 또 다른 단서가 또 있어. 총 2시간 걸렸다는 단서가 또 있어. 자, 시간이 2시간 걸렸어. 여러분, 시간을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그리고 이 2시간이라는 그 총 시간은 뛰는 동안 뛰어간 거리에 걸린 시간에 걷는 만큼 또 시간이 더해져서 이루어지겠죠. 물리적으로 맞죠? 그러면 이 2라는 녀석은 요때 시간이 얼마가 되겠죠? 그렇죠. 뛴 속력이 시속 6km가 돼 있으니까 이걸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6분의 x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리고 이게 c가 되는 거 알겠죠? 왜냐면은 저 6분의 x니까 이거 분의 이거니까 c가 올라오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단위 보이실까요? 그 다음엔 자, 그럼 이 걸을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죠? 더하기 얘는 4km c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윤하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윤하는 지금 이 문제에 있는 단서를 갖다가 일단 다 어우른 상태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적어놓지 않더라도 속력이 6km per 시고 여기 속력이 4km c라는 걸 이미 머릿속에 본 상태에서 여기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자, 6분의 x만큼 시간이 걸렸고 얘는 얼마큼 시간 걸리라고 했죠? 4분의 y. 자, 그러면 이 시간 더한 게 2시간이라는 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 다음 그럼 식이 하나 나왔어요. 시간에 대한 식이에요. 자, 근데 x, y 두 가니까 식이 또 하나 필요하겠죠? 굉장히 단순한 식인데 일부러 안 썼어요. 뭘까요? 여러분은 IQ가 세 자리가 맞아요. 굳이 자, x와 y가 10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네, 이걸 못 찾았다면은 IQ가 세 자리인지 의심해 보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갖고 풀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네? 아니, 근데 효율적으로 해야지. 2x 더하기 3y는 12니까 24가 되겠죠. 됐습니까? 괜찮죠? 자, 이거 뭘로 할래요? 조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지는 거 나도 좋아해요. 이거 2배 할게요. 그럼 2x 더하기 2y가 20이니까 y는 4가 될까요? 안 될까요? x 얼마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x는 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석한다면은 뛴 게 6km, 걷는 게 4km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림 먼저 그리시면서 조금씩 정보를 찾아가면서 마지막에 식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된 것 같고 이거 여러분 시키라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잠깐 뒤에 거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할 때 보시면
자, 이거 이제 시킬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 밑에 풀이가 있는 거 알지만 일단 보지 마세요. 볼게요. 같이 봅시다. 자, 문제 읽으셨어요?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1번 문제만 읽어봐 주세요. 문제 읽으세요. 문제 읽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책 보세요. 책 보세요. 풀이는 안 보고 책에 내용만 보면 되잖아요. 가리세요. 자, 산을 올라가 고개를 넘어간답니다. 국어가 딸리 되잖아. 그 주원이가 하는 말이잖아. 주원이가 하는 말이잖아. 너도 감기냐? 주원자리예요. 알았어요. 자, 다 읽었죠? 할게요. 이제 머릿속에 넣었죠? 자, 이제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 그림 한 장씩 그릴게요. 고개는 이렇게 그렸어야 됐어요? 자, 자, 안 돼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올라간대요. 맞습니까?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시속 5km로 걸었다 했으니까 이건 속력에 대한 단서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거리에 대한 단서도 조금 주어져 있어요. 자, 얼마 거리인지 몰라요. 올라간 거리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건 x 킬로미터라고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내려간 거리는 우리가 y 킬로미터라고 놓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뭐가 있을까요? xy에 대해서. 그게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x 더하기 4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내려올 y는 올라간 x보다 4km가 더 멀다라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총 4시간. 그럼 얘는 어떻게 살릴까요? 아, x 더하기 4군요. x, y는 거리예요? 시간이에요? 거리 더했는데 4시간 나오는군요. 신기한 거군요. 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독해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치밀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얘는 분명히 시간에 대한 관점이죠. 맞습니까? 이 4시간이라는 건 두 가지 시간 성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갈 때 시간.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네,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이것도 계산하면 시간이 나오겠죠.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요? 토탈 몇 시간? 자, 이렇게 식 세워도 괜찮을까요? 세우고 나면 무조건 식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바로 그 순간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시간에 대한 식, 이거는 거리에 대한 식. 두 개 나왔죠? 문제 없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무슨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입하라고 딱 나와 있죠? 자, 트랜스 하겠습니다. 자,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겠죠? 3분의 x 더하기 5분의 x 더하기 4로 y가 소거됐습니다. 문자가 통일됐죠? 자, 양쪽에 뭐 곱하면 될까요? 민준이? 30이 아니라요? 15. 그러니까 5x 더하기 3에 x 더하기 4가 15 곱하면 얼마죠? 60. 잘했어요. 자, x 얼마? 8x. 10인데 넘기면 빼기 10이니까 얼마? 48. 따라서 x가 얼마? y는? 1. 자, 그래서 x가 누구 있냐면 올라갈 때 6km, 내려갈 때 10km.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도 해봐야겠죠? 바로 아래 확인해 볼까요? 그림에 맞게 하세요. 만약에 평지를 걷는다면은 쭉 길게 하시면 되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약간 산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 구분하셔가지고 단순하게 먼저 그 비주얼하게 놓고서 거기에 정보 채우시면 돼요. 그럼 훨씬 따지기가 편해져요. 선생님 푸는 방법을 흉내내 보도록 하세요. 원. 너 한 바퀴 돈다고 나왔잖아, 지금. 이거 날려놨어. 원이라고 돼 있잖아. 바퀴를, 없잖아. 바, 원. 원이 원래도. 그 원은 동산 원자라는 원이고요. 미안한데. 원이 기회가. 조용히 하고요. 한 바퀴라는 건 보통
이런 서큘러한 그런 구형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바퀴. 너 차 바퀴 네모난 거 봤냐? 그래요. 실컷 타고 다니세요. 실컷 타고 다니세요. 조용. 자, 제발 설명 좀 하자. 자, 그림 먼저 단순하게 그릴게요. 뭐 그냥 원이든 찌그러 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런데 이 둘레가 몇 킬로래요? 네, 11km. 근데 이것을 갖다가 두 개의 코스가 있어요. 걷는 코스, 뛰는 코스로 나눠져요. 그래서 자, 두 개 코스로 한다면은 요만큼을 내가 걸은 걸로 할게요. 자, 걸으면 여기는 걷는 코스고 속력은 시속 4km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걷다가 뛰는 코스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뛰는 코스로 6km per 시로 뛰었어요. 자, 그런데 공원 도는데 총 2시간 반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2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을 2시간 반이라고 할 때 분으로 통일할지 시간으로 통일할지 먼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속력에 있는 상대 단위를 봤을 때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거리는 킬로미터고 그 시간은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로 시간 범위를 그 단위를 찾아주는 게 좋겠죠. 2시간 반은 2와 2분의 1 시간이 되겠죠. 됐습니까? 2.5시간.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체크할게요. 첫 번째 단서, 일단 우리가 단서 전에 설정해야 될 겁니다.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변수 두 개를 뭐라고 할까요? 네, 걸은 거리를 갖다가 x 킬로미터, 뛴 거리를 y 킬로미터로 놔도 괜찮을까요? 이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식을 만들게요. 먼저 첫 번째 단서, 이 녀석이 있네요. 11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IQ 세 자리 테스트 문제예요. 그만 자기한테 좀 자랑 좀 하고 좀 이렇게 자부심 가지세요. 안타깝군요. 두 번째 그러면 거리는 됐고 시간에 대한 식 만드셔야겠죠? 네? 4분의 x 더하기 6분의 x요? 자, 이거 y라고 읽어요. 4분의 x 더하기. 이 하고 지금 보니까 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네, 2와 2분의 1. 아까 11이라고 들었어, 내가. 자, 이거 뭐예요? 걷는 시간, 뛰는 시간, 2시간 반. 됐죠? 자, 그럼 이거 풀면 되겠죠? 여기다 뭐 곱해줄까요? 12. 3x 더하기 2y는 2분의 5니까 얼마? 15. 얘는 얼마? 아니, 그러니까 12 곱했잖아. 30이라고요. 됐나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정돈식이고 이게 첫 번째 식인데 뭐 할래요? 그렇죠. 조지는 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서 누구 조질래요? 2x 더하기 2y는 22니까 그럼 x가 빼버리면 8 돼야 안 돼요? y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있죠? 3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 누가 x였어요? 걷는 거리가 8km, 뛰는 거리는 y니까 3km. 자, 그래서 그래요? 식 쓰셨어요? 식 거기 있어? 식 두 개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요 두 개씩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그 시험 본 놈들이 서수형 중간식 때문에 빡쳤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다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답만 맞는다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서술형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답만 맞고 틀리는 걸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신 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못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연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푸셨어요?
확인해 줘봐. 그렇게 했니? 그래요. 자, 정리 다 되셨어요? 헤이, 헤이, 맨. 정리도 됐냐고요? 적었어? 됐어요? 이렇게 씩 쓰셨어요? 그림도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림도 그렸어요? 그림도 그려야 돼요. 그려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안 써지냐? 이게 메인 이미지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지는 게 위험하면 너 나 조질래? 너 지랄할래? 막 이렇게 다른 영상을 했어. 녹화 중이야. 쎄요, 안 쎄. 되는 거 아니야? 조지다. 조지다. 지랄하고. 야, 지금 이때 수업 중에 왜 그러는 거야? 빨리 이거 정리해, 이거. 그림 그려. 그림 그렸잖아, 이거. 수정이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 조크나 재밌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수업 자체를 갖다가 더 압도해 버리면 안 돼요. 자, 괜찮아요? 자, 정리하셨죠? 10초 후에 바꾸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10! 네, 됐습니다. 됐어. 다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방학 때 한 것 같아요. 형을, 아니, 형을 쪼퉁이 아니고, 아니지. 여기서 누가 누굴 조지는 거야? 형이 윤혁이를 조지는 문제예요. 되게 그 나쁜 짓을 형이 아니야. 동생은 진짜 싸움새. 자, 조용히 문제 파악해 주세요. 문제 읽고 파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시고, 프림 보지 마시고 하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윤혁이가 학교를 향해서 집을 출발한 지 20분에 형이 뒤쫓아갔답니다. 자, 어떻든 그림 먼저 그릴게요. 상황을. 자, 이걸 이야기를 이제 넣을게요. 이 세상으로. 자, 윤혁이가 나선지. 자, 이게 집이에요. 이게 학교예요. 윤혁이가 나선지 20분에 형이 따라갔답니다. 자, 그러면 형이 따라 나서기 시작할 때 이게 형이 여기 있으면 윤혁이는 이쯤 와 있겠죠? 먼저 출발했으니까. 자, 이제 이 동시에 같은 시간일 때 형이 출발할 때 윤혁이는 이 위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윤혁이는 속력이 얼마냐면은 분속 40m. 분속 40m야. 자, 분속 40m면 대충 어느 정도 빠르길까요?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 아닐까요? 이게 시속으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잠깐 물어볼게요. 분당 40m 간다면은 시속으로는 어떻게 바꿀까요? 자, 시간 단위가 몇 배로 불어나나요? 60배로 풀면 그 비율만큼 거리도 60배가 불어가야겠죠? 그럼 이거는 60을 곱하면 2400m per 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빠르게요. 하지만 이렇게 놓기보단 킬로미터로 바꾼다면 2.4km인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자, 그건 다른 문제였잖아. 그래서 보니까 이게 윤혁이의 이동 속도가 됩니다. 됐습니까? 너 1시간에 2.4km 가는 게 빠르냐? 참고로 여러분, 그 체력장 같은 거를 요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남자 체력장 기준으로, 중학생 기준으로 1.3km 뛰는데 보통 그 커트라인이 한 3분 30초 정도에서 4분 사이입니다. 왜요? 네? 2.4km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 저 도장종 정도 크기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말할게. 자,
이 3번 중앙공원의 트랙 한 바퀴가 아마 그걸 누가 사?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1km 안 했어. 그거 한 바퀴가 대략 한 200, 250m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250m의 10배쯤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10바퀴 도시면 아마 2.4km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제발. 윤혁이는 분당 40m, 즉 시간당 2.4km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혁이가 이 정도 왔을 때 형이 이제 출발합니다. 분노의 형이 얼마나 빠르게 가냐면 3배 빠르게 그것도 걷는데 형이 엄청나게 빠르게 걷는군요. 120m per 분으로 연락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시속으로 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 3배 하면 되잖아. 그렇죠? 네. 저기 내가 볼 땐 지금 저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자, 이게 형이고요. 이게 윤혁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언제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만난다라는 건 여기 어딘가에서 뒤지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집중하세요. 풀게요, 그러면. 여기서 윤혁이가 여기 왔을 때 형이 출발을 시작할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세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자, 얼만큼 시간이 흘렸느냐라는 건데 만난다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랑 형이 여기까지 갈 때에서부터 여기서 만나려면은 자,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윤혁이가 이동한 거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x 뭐라고 할래요? 시간을. 분으로 할래요? 시로 할래요? 좋아요. 분으로 할게요. x분 후에 윤혁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게요. 그럼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죠? 요 윤혁이가 형한테 잡힐 때까지 형이 출발할 때 이 위치에서 잡힐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요? 40분의 x인가요?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죠. 그래서 여기는 40x 미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맞습니까? 다음에 형이 집에서부터 윤혁이 여기 있을 때 형이 여기서 출발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분 동안 똑같이 이동하겠죠.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네, 120x 단위는요? 미터. 자, 아직 이 두 개만으로 식은 안 만들어져요. 이게 같아지려면 이만큼이 윤혁이는 더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윤혁이가 몇 분 동안 이동한 거리죠? 맞아요. 형은 20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윤혁이가 집에서 출발했다면 20분 동안 이만큼 와 있어서 형과 같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죠. 자, 그럼 이 거리를 나타내겠죠. 얘는 몇 분 동안 이동했으니까 20분 동안 했으니까 x가 아니죠. 시간 20분 이미 주어진 거죠. 근데 속력이 40m per 분이니까 20 곱하니까 800m가 돼야 한대요. 800m가 여기 주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속력으로 20분간 먼저 20분 동안 이동했으니까 800m 갔고 그다음에 x분 동안 이만큼 더 갔으니까 이거 더한 거 자체가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거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형은 애초에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120x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놓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긴 y라는 게 없잖아요 라고 싶을 거예요. 맞나요? 네, 사실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연립방정식이 굳이 문자를 꼭 2개만 써야 될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라도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알겠어요?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자, xy를 만약에 쓴다면 굳이 쓴다면은 무엇 xy로 넣는 게 좋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긴 해. 일단 풀긴 할게요. 풀고 나서 얘기할게요. 이 두 개가 갖다가 식이 되나요? 안 되나요? 800 더하기 40x 이퀄 120x니까 풀면은 80x가 800이 되니까 x는 10이 되는데 누가 x였죠? x분 후였죠? 10분 후에 잡힙니다.
형이 출발하고 나서. 됐죠? 그래서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끝까지 보셔야 돼요. 윤혁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겠어요? 형이 출발한 지 10분 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윤혁이 20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윤혁은 출발하고 30분 후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자,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굳이 조용. 이거 굳이 만약에 xy 두 개 쓴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x분이라는 거는 형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y라는 거는 만약에 y라는 건 근데 형이 만날 때까지 x로 났는데 그러면 윤혁이가 이동한 시간을 갖다가 총 이동한 시간을 y라고 한다면 윤혁이가 총 이동한 시간은 x랑 똑같을까요? 네, y란 녀석은 형이 이동한 시간에다가 20이 더해져야 돼요, 안 더해져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적 놓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윤혁의 총 이동 시간이 되는 거고 이거는 형의 이동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놓는다면은 네, 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x니까 120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윤혁 같은 경우는 y는 x 더하기 20인데 얘 같은 경우는 y가 되는 거니까 40y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40y가 형이 이동한 120x랑 똑같아야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괜찮나요? 네, 요거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따라잡는 걸 이렇게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약간 긴가민가 하죠. 하나 더 해보실까요, 그러면? 따라잡는 문제가 있으니까 마주보는 거 있네요. 따라잡는 걸로 다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2번 문제. 비슷한 문제죠? 코 풀고 오세요. 휴지 줄까요? 이거 있으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 써도 돼요. 야, 분속 200m면은 그렇게 빠른 거 아니야. 니네 100m 몇 초에 뛰어? 느려요. 예를 들어 100m를 만약에 100m를 15초다 그러면은 보통 200m는 30초면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해봐요. 자, 조용.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한 번 좀 더 해볼게요. 자, 동생이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24분 후에 형이 출발했대요. 그럼 자, 일단 동생 관점으로 할게요. 여긴 형이에요. 자, 동생은 24분 동안 먼저 갑니다. 이만큼 24분 동안 가고서 그 다음엔 그때 형이 이제 여기 와 있을 때 동생이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이 이제 이 학교에서 지금 동생을 정문에서 잡았다 그랬죠? 여기까지 형이 X분이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도 X분 동안 동생이 이동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굳이 불필요하지만 연립방정식이라는 그걸 만족하려고 이걸 토탈 Y분이라고 그냥 할게요. 괜찮아요? 이건 동생의 총 이동 시간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X분은 형의 총 이동 시간입니다. 됐습니까? 오해하지 마실 거는 이건 시간의 얘기지 거리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서식이 어떻게 될까요? X는 잠깐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X분 동안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Y분이라는 거는 X 더하기 24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건 형이 이만큼 간 거리라는 거지 시간은 이만큼 똑같이 X분일 때 동생은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X분에다가 24분 더 간 게 동생의 총 이동 시간이 됩니다. 됐습니까? 사실 미리 말씀드린 데만 나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 문자를 두 개씩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리거든요. 근데 굳이 어거지로 했으니까 그냥 어거지로 맞춰 드릴게요.
이해는 되시나요? 동생의 총 이동 시간은 형의 이동 시간에다가 24가 더해지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괜찮으겠어요? 괜찮아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동생의 총 이동 시간은 형이 이동한 시간에다가 24분이 더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식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겠느냐 봤더니만 동생은 분속 50m, 형은 분속 200m로 달려서 만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리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거리로 한다면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자, 이 이동 거리에다가 이 이동 거리를 더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동생의 이동 거리는 24분 동안 분속 50m로 갔다고 했으니까 이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50 곱하기 24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단위는 미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역시 속력이 50m per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x분 동안 이동했으니까 50x 미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요만큼이 이 거리가 되고 요만큼이 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에 형의 입장에서 가겠습니다. 형은 동일하게 x분 동안 이만큼 가셨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자, 형의 이동 속도는 얼마였죠? 분속 200m였죠? 그러면 속력 곱하기 x분이니까 시간 한 만큼 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식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를 갖다가 내가 굳이 x로 표현했지만 y를 쓴다면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y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0y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y분 동안 시속 50m로 이동한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쓴다면은 50y라는 녀석 자체는 얘랑 같아야 된다 이 뜻이겠죠. 괜찮습니까? 200x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솔직히 내가 이렇게 쓰면서도 어색해. 굳이 문자를 두 개 써야 될까, 이거? 자, 대입법이죠? 근데 이거 약분하게 되면 y는 4x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이거 갖다가 4x로 이걸 대입해서 갖다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4x 이퀄 x 더하기 24가 되니까 3x가 24가 되면서 x는 8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8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뭘 x 나왔지? 형의 이동 거리, 속도가, 이동 시간이 됐었죠? 8분 동안 형이 이동했으니까 동생은 얼마가 되겠어요? 8분에다가 24분 더 추가된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만날 때는 동생이 학교에서 종문까지 총 32분이 걸리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답이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굳이 아직도 마찬가지지만 y를 안 쓰는 게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어요. 은빈이 좀 어색하나요? 괜찮나요? 이해되셨나요? 사실 나는 y 안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y를 쓰는 것도 적어는 두세요. 이걸 왜 굳이 y까지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이 문제도 나오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도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나도 어색하지만 그렇게 해봤어요.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냥 문자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되셨나요? 갑자기 또 이제 추워지셨어요? 그래요. 거봐, 에어컨 틀었으면 감기 걸린다니까. 이제 괜찮아요? 알았어요. 자, 되셨나요? 다음 거 해도 될까요, 이제? 좋아요. 더 할 거예요. 방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시험도 끝났겠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했냐면은 따라잡는 거 했어요. 괜찮나요? 여기는 Y를 썼지만 사실 Y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또 더 효율적인 걸로 하세요. 그럼 자, 확인 2번 같은 거 잠깐 여러분 볼게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마주보고 만나는 문제예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자, 16km 떨어진 지점에서 공연과 원지가 마주보고 걷는답니다.
둘은 무슨 사이일까요? 서로 마주보고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둘이 가깝다면은 서로 사귀는 사이니까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 이제 만나서 맞짱을 뜨러 갈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럼 맞짱 뜬 걸로 할게요. 피 튀기는 거예요. 이게 뭘 봐가지고. 자,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출발에 만난다. 아까는 따라잡아서 만나는 경우고, 지금은 마주보고 만나가지고 충돌해서 만나는 거예요. 풀었어요? 아니, 지금 동건이가 그냥 쳐다보길래. 풀었어요? 네, 한번 풀어보세요. 식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XY 쓰는 게 더 좋아요. 하고 있었어요. 네, 아까 문제는 따라잡는 건 굳이 쓸 필요가 없었지만 이건 쓰는 게 좋아요. 사람이에요. 뒤에요, W. 동윤이가 되게 지금 W겠니? 완전 뭘 원동현이면 동현이고 그럼 공원제는? 아, 미안하다. 성까지 몰랐다. 중국성인가 보지 뭐. 자, 되셨어요? 여러분 틀려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 배우는 건요, 틀리면서 배우는 것도 재밌어요. 대신 틀렸다면은 왜 틀렸는지 이제 계속 개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이 문장 식이, 수식이 과연 잘 정확하게 세웠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한번 슬슬 해볼까요? 자, 분명히 16km 안에서 둘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 만날 때까지 본다면 봐주세요. 동윤이가 걸음걸이고 하라고 되어 있죠? 얘를 갖다가 x 킬로미터라고 놓을게요. 괜찮아요? 그럼 굳이 y 써야 되니까 얘는 y 킬로미터로 놓는 게 좋겠죠? 자, 이건 원지가 걸어간 거리고 이건 동윤이가 걸어간 거리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자, IQ 단서 뭐 있죠? 네, 이게 당연히 보이셔야겠죠? 자, 첫 번째 건졌고 이제 두 번째 사냥 갈게요. 두 번째는 자, 이건 이제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또 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거리는 써먹었어요. 시간의 관점이라면 뭘 어떻게 놔야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긴 시간의 단서가 안 주어졌거든요. 그렇죠. 저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주어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둘이 똑같은 시간에 출발했어, 안 했어? 동시에 출발했어, 안 했어? 아까 문제는 누가 먼저 출발하고 몇 분 지나서 이렇게 따라잡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아예 출발을 동시에 같이 했어요. 그러면 속도는 다르겠지만 만날 때까지는 똑같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게 같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시간이 같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묻겠어요. 동현이의 이동 시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맞죠?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래서 3분의 x가 동현이의 걸린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위는요? 시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3km per 시가 되는 걸 이걸 가는 거니까 3분의 x 시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원지 맞지? 원지가 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5분의 y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5분의 y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같다가 되겠죠. 시간이 같다는 뜻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 풀 때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단서가 없는데요? 라고 두 번째 측을 잘 못 찾아내요. 잘 생각하셨어요. 시간이 똑같이 흘러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찾으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식이 될 거고 얘가 두 번째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풀게 되면 5x가 3y가 되네요.
뭘로 하실래요? 이건 트랜스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자, 트랜스 할 때 이걸 굳이 3분의 5x로 넣어서 이거보다는 약간 조합형으로 갈게요. 3배만 해줄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두 번째 식이었고요. 그럼 자, 이미 3y를 5x로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이걸 갖다가 그냥 대하게 y 대신 3y로 바꿔줘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8x가 48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x가 얼마가 될까요? 6이 되겠죠? 그래서 x가 6이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y는 여기서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익숙해지면 가간법, 대입법을 갖다가 일부 믹스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그쯤 되면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신 거예요. 굳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죽었다 깨도 그건 아니에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냥 지 내키는 대로 섞어서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동윤이 걸은 거리 얼마예요? 6km. 됐죠? 정리하시고 이제 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도. 그 자리가 되게 뭔가 영향이 있나 봐. 안 돼요. 왜요? 왜 자꾸 갈라 그래요? 뭐 가시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하죠? 근데 앞으로 이런 거밖에 안 할 텐데. 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 꾸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든 뭐든 자세든 풀어지거나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자, 정리되셨어요? 정리했어요, 세영이? 이거 정리하셨어요? 나중에 영상 보고 적으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좋아요. 자, 다 했어요, 유나? 좋아요. 자, 이제 농도에도 괜찮을까요? 넘어가도? 아니,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자, 말하지만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수요일쯤 되지 않을까? 잠깐만, 요일 봐서요. 연휴가 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월수금 중에 시험 칠게요. 범위는 당연히 활용이 되겠죠? 대신 앞에 부등식도 섞어서 할 거예요. 아, 부등식이 아니고 저기 연립방정식 앞부분. 미안해요. 자, 여러분, 드디어 농도로 들어갑니다. 농도가 사실상 연립방정식에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잘 안 내는 학교도 많아요.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알려준다면 학교가 어렵다고 안 보면 여러분 손해야. 당장에 시험에 치르기 쉽겠지만 여러분 실력은 그만큼 빈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좀 현명하지 못하는 생각인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할게요. 농도할 때 농도는 뭐분의 뭐라고 했죠? 전체분의 그것. 그리고 내가 이 농도 같은 거를 할 때는 두 가지 값을 그 전체 값과 그것 값을 추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 얘는 그 중에서도 소금, 물이 전체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전체가 소금물이면 그것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금, 물과 소금에 대해서 추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5% 소금물이 있었어. 거기에 또 다른 10% 소금물을 서로 섞는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섞어서 7% 소금을 450g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설정하겠습니다. 5% 소금물이 몇 g인지 모르잖아요. 또 여기서도 그걸 마침 묻고 있는 거 보니까 x g이라고 놓아도 되겠죠. 그러다음 10% 소금물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y g이라고 놔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스. 첫 번째 페이스는 바로 이 5% 소금물입니다. 이 요소가 소금물이 몇 g인지 모르니까 xg이라고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요 10% 소금물입니다. yg이라고 됐었죠?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섞었다고 했으니까 더해질까요? 안 더해질까요? 그러면 최종 소금물은 몇 g이 될까요?
네, 450g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세 번째 섞인 소금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서 슬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음 소금량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것 양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5%라는 거는 어떤 비율만큼이 그것이라고 했죠? 100분의 5만큼이 그것이라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X의 100분의 5만큼이 소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즉 X의 5%예요. 알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Y는요. 이 안에 10%만큼이 소금량이라는 거죠. 100분의 10만큼 비율이 소금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섞었다라는 건 소금도 더해져야 돼, 안 더해져야 돼? 네, 더해지겠죠. 자, 그랬더니만 450g 속이 되는데 이 용액은 몇 퍼센트짜리라고 되어 있죠, 문제? 네, 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의 비율로 450g 속에 소금이 있다는 얘기야, 아니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트래킹한 식이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XY에 대한 식이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풀면 될 텐데 얘는 약간 조금 손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에다가 뭐 해줄까요? 100을 먼저 일단 해줄게요. 한번 더 해야겠지만 100을 곱하시게 되면 5x 더하기 10y가 얼마가 되겠죠? 7, 4, 18, 7, 35니까 이렇게 되나요? 계산해 주세요. 되시나요? 자, 그럼 5로 한번 더 나눠줄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5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처럼 되겠네요. x 더하기 2y가 5, 6, 30, 5, 35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두 번째의 최종식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식 자체가 첫 번째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식을 갖다가 가간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는 사라지고 y만 남으면서 y가 180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x는 얼마가 될까요? 180에서 얼마를 더해야 450이냐? 270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정리 5% 소금물은 270g, 그 다음에 10% 소금물은 180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꽤 어렵습니다만 그 개념만 잊지 않으시고 트래킹만 이렇게 하시는 것만 유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물론 아래 풀이가 있습니다만 책에 있는 글자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설명 드는 것 같다가 여러분이 기록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미리 여러분 활용할 때는 미리 고지를 할게요. 지금 바로 보는 거는 다음 주에 보는 거는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만 먼저 한정적으로 하겠지만 그 이후에 보는 거는 1학년 때 1차 방정식의 활용과 그냥 다 구분 없이 싹 그냥 합쳐서 낼 겁니다. 방정식의 활용 파트로 그냥. 거기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딱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히 뭐 그런 사유가 없다면은 뭐 개인적으로 뭔가 뭐 어떤 좀 이유가 있다면은 그건 따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농도가 다른 A, B 두 중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100g, B를 200g 섞어서 하면 6%가 되고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아까는 이거 하나만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또 바꿔서 200g에 100g으로 무게를 바꿔 섞게 되면 8%가 된다는 두 번째 상황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머릿속에 넣으셨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복잡하든 상황이 바뀌든 접근 방법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값을 추적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쪼개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까의 상황에서 두 배로 뿌는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상황에서 일단 1번, 2번, 3번 추적을 하겠습니다. 소금물과 소금에 대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황. 소금물 A가 100g 있었습니다. 100g. A입니다. A. 근데 A가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변수를 설정하셔야겠죠. 소금물 A의 농도를 뭐라고 놓을까요? 어떤 문자로 놓을까요? 좋습니다. A%라고 할게요. 그럼 B는 B%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소금물 일단 100g이 있고 A%짜리가 그 다음에 B는 200g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자, 그랬더니만 섞어가지고 총 얼마가 최종적으로 될까요? 네, 300g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A%였고요. 얘는 B%였고요. 얘는 6%가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소금량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소금량. 먼저 이 안에 소금 얼마 있을까요? 100분의 A 비율만큼 100g 속에 있어 없어? 네, 이렇게 아무리 계산 결과 알더라도 이렇게 떠박떠박 써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A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얘는 어떻게 구하죠? 100분의 B 곱하기 200. 그러니까 2B가 됩니다. 그걸 섞었죠? 네, 둘이 합하면 소금도 같이 합해지겠죠? 그럼 이 안에 소금량은 얼마가 될까요? 100분의 6 곱하기 30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게 18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괜찮습니까? 더 이상 단서는 없습니다. 이 첫 번째 큰 상황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써먹지 않은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 번째 단계도 이걸 한 번 더 똑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마찬가지로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이번엔 조성이 바뀌었어요. A가 200g. 이 소금이라는 거는 똑같이 나갈게요. 이게 물이고, 이게 소금물이고, 이거 소금이 되겠죠? 200g에다가 이번엔 얘가 100g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걸 더해서 여전히 또 300g이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럼 소금량에 대한 식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어떻게 될까요? A% 200g이니까 100분의 A 곱하기 200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 자, B% 100g이니까 100분의 B 곱하기 10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6% 300g, 6% 아니지. 이번엔 8%입니다. 8% 300g이니까 이거는 100분의 8 곱하기 300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나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계산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2A 더하기 B 이퀄 24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게 아까 구했던 첫 번째 단서 AB의 식에서 이게 두 번째 상황에 나온 단서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AB를 구하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이걸 풀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조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두 배 할까요? 아니면 뭐 얘 두 배 할까요? 얘 두 배 낫겠죠? 두 배 하시게 되면 2A 더하기 4B가 36이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2A 사라지고 4B 빼기 B니까 3B 이퀄 30 빼기 24니까 12가 돼야 안 돼요? 그럼 B가 얼마가 되겠죠? 네, B는 최종적으로 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A라는 거는 이게 4니까 8 돼서 A가 1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A는 10이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구할 수 있어서 문제가 묻는 A, B의 농도는 각각 A는 10%, B는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이 연립방정식 문제 중에선 가장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어렵다기보단 조금 두 개의 더블로 상황이 주어지는 거라 두 배로 좀 더 풀어야 되는 그런 양이 많은 문제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정리만 하실 게 있으면 정리하시면 되고 안 되시면 뭐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일단 수업은 나가는 거고요. 정리되신 거예요? 그럼 자, 과제는 어디까지냐?
백 164까지. 자, 지금 여러분 오답 밀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만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140문제는 다 하신 거죠?